이번 주 내내 손흥민에 대한 영상이 끊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겁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날마다 새로운 소식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께 안 전해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고래는 손흥민 팬이니까 손흥민 칭찬은 아무리 봐도 안 질리던데요. 혹 손흥민 칭찬 소식 지겹다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믿고 오늘도 손흥민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BBC에서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리차즈와 게리 리네커 방송에서 손흥민의 얘기를 한 걸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리차즈는 손흥민을 극찬하면서 왜 세계 최강팀들과 이적설이 없는지 궁금해했죠. 활동량, 기술, 뒷공간 침투 및 마무리 능력까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라면서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팀들이 영입 제안을 안 했다는 걸 의아해했습니다. 리네커 역시 이런 평가에 동의하면서 축구 선수로서의 모습은 당연히 매우 뛰어나지만 축구 외적으로도 훌륭한 품격을 지닌 사람이라면서 손흥민이라는 인간 자체를 칭찬해줬고요. 그런데 이 두 명의 레전드 말고 또 다른 선배도 손흥민의 가치를 언급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몸값이 1150억 원이 넘는다면서 대단한 선수라는 극찬을 한 건데요. 그 주인공은 토트넘의 선배 스트라이커이자 지금은 해설가로 활동 중인 데런 벤트입니다. 벤트는 영국 매체인 토크스포츠에 출연해서 리차즈와 마찬가지로 왜 레알 마드리드에서 손흥민을 노리지 않는지를 모르겠다면서 후배 손흥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자, 그 영상을 직접 보고 오시죠. Let me ask a serious question, because we've had this conversation with Harry Kane at Spurs, and we said, does he need to win something to stay at Spurs? And they didn't, and he left. Do you think players like Martin Odegaard, I'll throw Saka in there, like proper players, do you think that Arsenal do need to win trophies to keep players like that at the club? Well, no, I think all clubs need to win stuff. I mean, there are some exceptions. You go, and I'll give you one off the top of my head. Son. He's far too good of a player to have won nothing. Why does no one come in for him? I don't know. I don't get it. Isn't that weird? No one's ever linked to Son, ever. He's a top player. How much? How old is he now? He's in his 30s, isn't he? He's like 31, 32. Yeah, but 31. still, he scores goals for fun. Harry Kane went for, 80? And he was that age? I know Harry Kane's on the next Harry level. Kane went for 100. Was it? I thought it was 100. I thought that was Euros. 100, you know, it's 100. Okay. Yeah, that's what we work in Euros. 100 million? Yeah, Son is... Hold on, that would be 10. That's Son- 15 Bitcoin. Son's... I think we're working in Bitcoin now. 70, 80 million for Son. Yeah. Yeah, what a player he is. Weird that no one's come in for him. Never. Unless we don't hear about it, but I've We never would heard. hear it. I've never heard Real Madrid go. Son is. No, Yep. even Man United, they're always linked to everyone, aren't they? Why would he go there? Because they are. I'm not doing this now. Who would you rather have? Quick question. I need an answer right I'm now. not answering it. No, I need to answer right now. I don't want Son to answer it. or Rashford. Rashford. All right. Honestly, look at everyone. I'll back my boy. Look at everyone. Look at Anil, you back my boy. All you. right? You don't even believe it. Anil, don't. Thank you, Anil. And when we come back, we'll take your calls on all things. I'm taking Son all day. 벤트와 얘기를 나누고 있던 인물은 앤디 골드스타인이라는 영국 방송인인데 현재 토크스포츠의 진행자를 맡고 있습니다. 골드스타인은 맨유의 열렬한 팬으로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 손흥민의 맨유 이적을 말하려다 참는 모습이 나왔던 거고요. 원래 벤트와 골드스타인은 아스날에 대해서 우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벤트가 손흥민을 언급하면서 잠시 손흥민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다들 보셨다시피 벤트는 손흥민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포함한 세계 최강팀 어디에서도 탐낼 만한 선수란 평가를 했습니다. 독일 매체인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는 만으로 31살인 손흥민의 몸값을 5천만 유로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매체는 나이가 어릴수록 비싸게 평가하는 유망주 친화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5천만 유로도 한화로는 720억이 넘으니까 분명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9년째 보여주고 있는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손흥민의 가치가 8천만 유로라는 벤트의 평가가 더욱 공감됩니다. 맨유 안토니가 1억 유로를 받는 세상인데 사실 손흥민도 1억 유로 충분히 받을만 하잖아요. 안토니는 2000년생으로 많이 어리긴 하지만 어쨌든 리그에서 보여준 활약 자체가 비교하는 게 손흥민에게 미안할 정도니까요. 참고로 안토니는 챔스 4경기, 리그 22경기에서 여전히 0득점, 0도움입니다. FA컵에서 한 골 넣은 거 말고는 올 시즌 무득점이죠. 물론 손흥민이 맨유를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럴 거면 손흥민한테 1억 유로 쓰는 게 무조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괜히 맨유 팬인 골드스타인이 손흥민에게 눈독을 들였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벤트가 손흥민과 래시포드 2명 중에 골라보라고 하니까 래시포드를 골랐지만 솔직히 이건 방송이니까
체면 때문에 그런 거지 진심으로 그랬을 것 같진 않습니다.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봐도 래시포드는 리그 27경기 출전해서 7득점 2도움밖에 못 올리면서 손흥민과 비교하기 민망한 성적이거든요. 손흥민은 아시안컵으로 몇 경기 빠졌는데도 14득점 8도움으로 골은 2배, 어시스트는 4배입니다. 영국 매체인 더 무트름에서도 이에 주목하면서 래시포드를 선택할 거라고 했던 골드스타인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손흥민과 래시포드는 출장 횟수가 거의 비슷하다. 월드클래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397경기에 출장해 159득점 88도움을 기록했다. 반면 래시포드는 손흥민보다 4게임 적게 출전해서 130득점 74도움을 기록 중이다. 손흥민의 직접적인 골 관여가 43회나 앞선다라면서 손흥민이 래시포드보다 더 뛰어난 선수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97년생인 래시포드는 손흥민보다 5살 어리지만 데뷔 연도는 2015년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흥민과 4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데 공격 포인트는 43개나 더 앞서고 있으니까 더 말해서 뭐 하나요? 네. 축구 외적으로는 당연히 더 비교 불가능입니다. 손흥민의 압승이죠. 래시포드는 올해 1월에 질병을 핑계로 맨유의 정식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글로벌 스포츠 매체인 디 애슬레틱이 이게 거짓말이라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래시포드는 잉글랜드를 떠나서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타라는 도시에서 놀다가 아침 7시에 전용기를 타고 맨체스터에 도착해서 숙취로 훈련을 빠졌던 겁니다. 챔스 티켓을 강력하게 원하던 맨유가 유로파 리그도 못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팀의 핵심 래시포드가 클럽에서 놀다가 꾀병을 부리면서 훈련을 빠졌다는 게 매우 어이가 없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철저한 프로 선수죠. 오죽하면 최근 은퇴하기 전까지는 결혼도 미루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화제가 됐으니까 경기장 안팎에서 손흥민의 완승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토트넘 동료인 에메르송과 히샬리송이 남미의 방송에 출연해서 손흥민을 또 한 번 띄웠습니다. 이 두 명의 브라질 선수들은 구독자 수가 976만 명이나 되는 남미의 유튜브에 동반 출연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방송의 진행자가 먼저 손흥민 얘기를 꺼내면서 손흥민과 관련된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영상 속의 그는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손흥민이 항상 그런 모습인가? 라면서 손흥민의 실제 모습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에메르송이 곧바로 손흥민은 조용하지만 농담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면서 손흥민이 유쾌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히샬리송 역시 마찬가지로 손흥민은 그런 선수다. 미디어에서 보면 손흥민은 정말 밝은 사람이지 않은가 라면서 손흥민의 성품을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에메르송은 손흥민이 한국인이 아니라 브라질 사람 같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손흥민은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우리 브라질리언들과 정말 비슷하다. 손흥민의 자존감이나 생활 방식도 마찬가지다라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한국어, 독일어, 영어가 가능한 3개국어 능력자인데 최근에는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주장으로서 팀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언어까지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건데 이러다 손흥민이 은퇴하면 축구 관련이 아니라 어학원 차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다시 한번 손흥민의 위대함을 느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